아예 압박을 안 갈 때는 내려와서 미리 우도기를 잡아버리니까 우도기한테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센터백이 치고 나오죠. 근데 축구에서 가장 볼을 못 다루는 선수가 어디 자리에서 뛰죠? 주로? 뒤에서 센터백에 뛰죠. 그러니까 축구를 제일 못하는 선수에게 굳이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이 선수가 치고 나오는 상황을 만드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경기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고신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게 토트넘이 왜 기복이 심한지 풀럼전 있잖아요. 제가 졌죠. 좀 분석을 했거든요. 풀럼전이 은근히 숨은 그게 많아요. 아, 풀럼이 경기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가 느껴지는 장면이지 않을까. 근데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저도 한 많은 경기를 봤지만 다시 돌려보면서 느끼는 거는 맨마킹 축구에 많이 약한 것 같은데. 아니, 맨마킹도 맨마킹인데 네. 맨마킹을 떠나서 풀럼이 진짜 이날 얼마나 똑똑했는지가 느껴지는 경기긴 해. 드라구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드라고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드라구신이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었어요. 드라고신도 약간 다이어처럼 희생양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잡아 로메로가 지금 공 잡았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분석을 유튜브에서 한 사람은 몇 명 없을 거예요. 제가 플랜 경기를 좀 많이 돌이켜봤거든요. 지금 로메로가 공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사르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포로볼스 안에 들어와 있죠. 비스마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 누구지? 페레이라. 이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로메로가 공을 잡았을 때 페레이라가 비스마한테 줄 수 있는 각을 잡아. 그리고 윌리안도 이게 뒤에서 막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패스 길목을 막더라고. 뭐인지 알아? 포로한테 들어가는. 포로 위치를 계속 확인하잖아요. 눈 봐봐 지금. 포로 보고 있지. 이러면 셉셉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셉셉이는 얘가 맨투맨을 개세게 붙으니까 너빈선이. 이게 알잖아. 네. 이게 맨투맨 너무 바짝 붙으니까 주는 게 꺼려워. 근데 이게 붙어있다 밀어내고 사이드로. 아이고 그 로빈슨은 빙신이야. 로빈슨 따라가겠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길을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 팔리냐라든가 루키치 둘 중 하나가 맨투맨 잡아주고 한 명이 비어있어요. 그러면서 반대쪽에 우도기는 이오비가 완벽하게 잡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가 이제 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로메로가 이제 줄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 백패스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공 줄 데가 없죠.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데는 요 각인데 윌리안이 나오면서 이제 이 각까지 막아요. 그래서 비스마도 못 주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백패스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르랑 바운드 받고 드라고신한테 공이 연결이 돼요. 근데 진짜 풀렘이 이 경기를 얼마나 잘 준비했냐면 이 연결이 될 때 바로 이제 압박을 그 공격수 선수가 나가주면서 이오비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누구 뒤에 있죠. 근데 이오비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가나요? 이오비가 앞에 서서 길목을 막아버려. 그러면서 드라고신이니까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드라고신은 어떤 선택을 하냐? 옆으로 또 보내는 결국엔 다시 로메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로메로를 줬을 때 페레이라 보세요. 이 길목 막았죠. 윌리안 뭐 했어요? 포로 길목 막았죠. 얘 맨투맨 붙어있죠. 여기서 사르라든가 소니라든가 메디신이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진짜 잘해봤어요. 패스 길을 막고 서 있어요. 근데 패스길을 막고 서 있으면 그에 따른 뭔가 로테이션 움직임이 토트넘은 더 가져가면서 그 길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 결국 그 길을 파괴를 못하고 로메로가 다시 사이드로 연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메디슨이 내려오네요. 그리고 메디슨이 내려올 때 한 명 비어있는 팔리니아라든가 루티치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도 결국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고 지금 보세요. 드라구신이 전진 패스를 넣고 싶은데 이오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앞서버리잖아. 근데 측면에 베르넌가 아니 존슨이 있잖아요. 있는데 또 카스티뉴가 또 바짝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두는 거야. 윙어가 아자르라고 생각해봐. 혹은 윙어가 정말 좋은 윙어라고 생각하면 뭐해? 상대 풀백이 가까이 와도 그거를 버티면서 막 들고 나가면서 막 흔들어 제낄 수가 있는데 셉셉이도 빠른 유형이 아니고 존슨은 빠르지만 기술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뚫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오비가 이렇게 앞서는 플레이를 토트넘, 그러니까 풀럼이 굉장히 잘 가져간 거죠. 근데 정말 풀럼이 준비를 잘해온 거예요. 이건. 그리고 존슨이 결국 내려오죠. 근데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 제가 광주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결국 엄지성이라든가 가브리엘이 이렇게 낮게까지 내려오면서 카스티뉴 혹은 완델순이 이렇게 압박을 간다 하면 결국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결국 메디슨에게 패스를 주죠. 그럼 메디슨이 공을 받았을 때 페레이라 붙고 있죠. 이 하피냐라든가 루키치라든가 팔리냐가 결국 맨투맨 한 명 붙어있고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오비가 여기서도 뭐하냐, 공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독이 길목을 막아요. 그러니까 메디슨에게 선택지가 지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도 이거를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이거를 메디슨이 결국 먹이는 거, 우독이 먹이는 걸 이오비가 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풀롬이 정말 잘했던 거는 이걸 빠르게 밀고 나가, 그러면서 카운터택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풀럼이 굉장히 준비를 잘했던 거고, 이게 토트넘이 기복이 요즘 있고 토트넘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상대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거를 완전히 파악을 했는데 포스텍 감독은 아직도 가운데를 너무 집중해서 뚫어서 들어가려는 영향이 꽤 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요즘 최근에 골 넣는 방법들을 보면 다 결국 카운터택이다. 근데 토트넘이 여러분 경기 한번 쭉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 벌리전도 그렇고 맨유전도 그렇고 뭐 와포드전도 그렇고 이게 운이 좋아서 이긴 경기들이 꽤 있어요. 아스날전도 그렇고 이게 운도 진짜 많이 따라주고 아니, 있다. 운도 실력이긴 하지. 네, 근데 운도 진짜 많이 따라주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요즘에. 이 축구가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것도 느껴요. 분명히 허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로메로에게 패스가 되는데 이번에는 빌드업할 때 아예 전방 압박할 때는 그냥 맨투맨 붙어버려요. 맨투맨. 뒤에서 아예 못 돌리게 그냥. 뒤에서 아예 못 돌리게 맨투맨 붙어버리고 결국 로메로가 이제 공을 잡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 셉세비에게 연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죠. 왜? 뽀로가 맨투맨이 이제 붙고 있으니까. 근데 셉세비한테 연결하기에는 셉세비가 미리 내려오면서 움직임을 안 가져가요. 근데 이 자리에 그럼 누가 내려와야 되냐, 사르가 내려와야 되는데 사르도 맨투맨이 붙어있다 보니까 애매해지고요. 존슨. 그러다 로빈슨. 보니까 이게 이제 공을 결국 뺏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풀럼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온 경기고, 이게 단순히 풀럼전만이 아니라 토트넘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 시즌 초반처럼 화끈하게 이긴 적이 없어요. 시즌 초반에 진짜 화끈했잖아. 그쵸. 모든 경기들이 화끈했고 우리가 막 90분 경기를 보면서 계속 놀랬거든요. 와 진짜 우두기 언더래핑 봐. 와 뽀로 안에 들어가서 뛰는 거 봐. 야 토트넘 축구 진짜 죽여준다 하면서 우리가 경기를 봤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에는 그러니까 이 후반기에 들어서 가지고는 그냥 경기를 좀 보면서 약간 지루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후반전에 막 갑자기 3골 몰아친다든가 카운터택으로 골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토트넘이 이런 뭔가 전술적인 변화에 있어서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승리가 어려워 보인다. 네, 나는 이게 비카리오가 물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발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비카리오 발밑만 좋아져도 이거 충분히 잘 풀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드로링이 나왔죠. 네. 근데 드로링 때 소니가 이제 좋은 움직임을 아마 가져가는 장면일 겁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 은근히 많이 내려가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 전환이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시는 것 중 하나가, 드로링이 됐든 요런 장면으로 결국 풀어나오는 장면이 많았어요. 빌드업으로 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도기가 결국 어디다 패스를 하냐, 사이드에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중 하나가 뭐냐, 존슨이라든가 클로세스키가 1대 능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요런 장면에서라도 우리가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지 못하다 보니까 토트넘 경기가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다. 1대를 걸지를 못한다. 사이드 윙어에서 우도기가 나가지고 메디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공 받으러 와주면 여기서 존슨이 막 주고 받으면서 막 미친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양쪽 윙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셉세비는 그래도 등딱이라도 잘하죠. 근데 양쪽 윙어가 약하다 보니까 토트넘의 축구가 점점 읽힌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거죠. 주고 우독이 나가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로메로가 공 잡았을 때 페레이라가 뭐합니까? 비스마를 잡아버려요. 네. 그럼 여기서 비스마도 뭘 해야 되냐면 사이사이로 나와야 더 돼요. 움직여야 돼요. 네. 이렇게 더 움직이면서 사이사이에서 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서 있어버리고. 비스마가 묶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스마가 많이 안 움직여버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뽀로가 여기 있다 보면은 사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유일하게 경기를 풀었던 장면이 어떤 거냐, 유일하게 사르가 딱 윌리안 뒤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로테이션이 성공했던 장면이죠. 그러면서 사르가 공을 잡고 셉세비도 미리 내려갔어요. 그래서 셉세비한테 연결하고 윌리안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니까 이게 뽀로한테 연결이 되면서 뽀로가 뛰어들어가는 사르한테 한 번에. 연결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사르도 기술적으로 능한 선수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쵸.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한 번씩 풀어나와도 이 공미 자원이 뭔가 확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또 뺏기게 되고 턴오버가 일어나는 거다. 그냥 열심히 뛰는 선수거든요, 사르는.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 또 로메로가 공 잡았죠. 페레이라 압박을 가기보단 뭐합니까, 비스마 길목 막죠, 맨투맨 붙었죠, 내려와주고 있죠, 윌리안 풀백 잡아주고 있죠 하니까 로메로가 이제 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센터백들의 문제, 막 드라구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메디슨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 내려오죠. 근데 메디슨이 답답해서 내려왔어. 그러면은 드라구신이 올라가면서 이게 만약에 반더벤이다라고 하면은 반더벤은 자기가 치고 나가. 근데 드라구신이 뭐 치고 나가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드라구신한테 이렇게 연결이 돼도 이오비가 여기서 각 잡고 있지, 얘가 지금 어디 보고 있어? 공 보고 있어? 우독이 보고 있어? 우독이 보고 있다. 각을 잡으니까 이거 어떻게 넣어? 무섭지. 왜? 이거 넣다가 잘리면 지금 몇 대 몇이야? 바로 4대4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못 넣는 거야, 드라구신도. 그럼 결국 드라구신 할 수 있는 선택은 존슨을 주는 건데, 존슨이 너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면서 여기서 차라리 막 크게 돌려친다던가 요런 장면이라도 보여주면 다른 그림이 나올 텐데, 페리치치라든가 손흥민이 여기였으면 돌려치는 장면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허나 존슨이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
플레이가 지루해지고 되게 단순해지면서 계속 뒤로만 가는 축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못 뚫는 거야. 지금 비스마가 이제 여기 와서 받았지, 둘한테 막혔지, 그리고 못 돌아서지, 또 백패스 일어나, 메디슨이 사이드로 벌려, 그래서 메디슨한테 이제 연결을 해. 근데 메디슨이 공을 잡고 좀 패스 연결하면서 치고 나가면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들이 거칠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끊어봤자 얘네들은 또 공 돌리니까. 그러니까 토트넘이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야.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어진 거지. 근데 이게 플럼전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반기 들어서 뭐 매 경기가 거의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감독이 절대 선수 탓을 선수빨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셀틱이라는 팀에는 조타라는 선수가 그래도 저기 딱 들어오면은 흔들어주고 돌려치고 들어가고 그 리그 한정 그 안에서는 정말 탑급 윙어였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어리그 안에서 탑급 윙어를 소유하지 못한 팀이 이 전술을 했을 때는 조금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드라고션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잖아. 둘은 압박을 안 가고 비스마 각만 잡지. 그리고 비어있지. 맨투맨 붙었지. 한 명 붙고 뒤에 내릴 준비하고 있지. 얘는 존슨한테 붙었지. 우도기가 있으면 이오비가 아예 압박을 안 갈 때는 내려와서 미리 우도기를 잡아버리니까 우도기한테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센터백이 치고 나오죠. 근데 축구에서 가장 볼을 못 다루는 선수가 어디 자리에서 뛰죠? 주로? 뒤에서 센터백에 뛰죠. 그러니까 축구를 제일 못하는 선수에게 굳이 압박을 하지 않으면서 이 선수가 치고 나오는 상황을 만드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경기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고신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잖아. 어떤 거죠? 아, 문도그가 진짜 뛰어난 전술가였구나. 근데 그건 있죠. 드라고신이 아니고 반드벤이었으면 3골을 안 먹었을 수는 있죠. 골은 안 먹을 수 있겠지만 경기는 답답했던 거죠. 뭐 항상 답답한 건 사실이었는데 드라고신이 안 나왔다라면 골을 그렇게까지 안 먹고 비겼을 수는 있다는 지금 거죠. 요 마르코 실바가 쓰고 있는 전술, 네. 문도그 전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저기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프리롤로 놀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은 다르. 어떻게 아예 똑같겠어요. 둘이 생각이 다른데. 근데 압박을 안 치잖아요, 센터백들한테. 그리고 뭐 합니까? 주로 이제 맨투맨 확실히 잡아주고 중앙 수비 한명 한 명 놀고 잡아주면 있고. 한 명 놀고 있고 그 수비 양쪽 미드필더. 풀백들이 윙어들 잡아주고 네. 그 다음에 프리롤러 한 명 수비형 서 있고. 그 드라고신 나오면 그러니까 압박치고 센터백들이 밀고 나오기가 애매해지는 게 얘가 밀고 나와버리면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뭐하냐? 뒤로 가죠. 그럼 뒤로 가다 보면 뭐하죠? 결국 여기서 뻥 차게 되죠. 그럼 얘가 딴다던가 결국 골키퍼가 나오면서 클리어링을 하게 되면 상대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죠. 그거지. 이게 뭔 감독이에요. 아니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제 전술에 대해서. 좋은 압박 체계 전술이에요, 이거 진짜로. 어마어마해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계속 페레이레랑 얘네 둘이 결국 비스마가 받을 수 없는 각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책이랑 약간은 다르지만 지금도 봐봐. 윌리안이 뭐해? 앞에 서 있지? 얘 뭐해? 앞에 서 있지? 얘 뭐해? 앞에 서 있지? 얘 뭐해? 앞에 서 있는데 얘네 시선들은 항상 봐봐. 뭐 하고 있어? 뒤를 보고 있어. 아 근데 난 저거 진짜 위험한 수비라 생각하는데. 위험한 수비긴 한데 이 마르코 실바도 충분히 이걸 분석한 걸 거 아니야. 결국 얘네들은 뭐해?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의 단점인 거야. 토트넘이 이거를 뚫기 진짜 쉬운 방법은 셉스비가 아예 내려오면서 존슨이 깊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거를 빠르게 연결을 하면서 크게 돌려치면서 만약에 얘네들이 다 뛰어가잖아 이렇게. 그럼 결국 몇 대 몇이야? 4대 5, 6이 되는 거야. 근데 토트넘이 이런 걸 안 돌려친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토트넘이. 근데 포스텍은 계속 이걸 가운데로 뚫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포스텍 감독님도 내가 말하지만 이 사람이 난 너무 좋고 포스테쿨루 감독님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이고 축구를 너무 잘 가리키지만 변형을 줄 때가 있잖아 감독이라는 게. 근데 이게 함부로 평가가 힘든 게 그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돌려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돌려치기의 이점보단 단점이 많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결국 플럼한테 3점으로 지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근데 거야. 뭐 어쨌든 4위권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위로 만족할 거냐고요. 저희면 만족해야죠. 지난 시즌 7위, 8위까지 떨어졌던 팀을. 하면 안 되죠. 토트넘이면 4위 이상을 해야죠. 챔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흥민이 형. 흥민이 형 지금 토트넘에 잡아줄 거면 챔스 나가야죠. 근데 난 그래. 포스텍 감독이 너무나도 대단한 감독이고 내가 지금 토트넘 축구를 따라해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 야 진짜 이 전술이 참 매력적인 전술이고 이 공격적인 전술을 쓰다 보니까 진짜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집착만 하면 안 되는 전술이기도 하잖아. 근데 너무 가운데로만 뚫으려고 하는 집착이 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가 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 이 로메로가 셉세비한테까지 먹이는 게 너무 길기 때문에 무조건 토트넘이 하는 걸 따라하려면 사르가 껴야 된다. 근데 내가 계속 너한테 하는 말이 뭐야? 끼는 때도 있겠지만 윙어가 내려오면서 그 긴 패스가 들어가야지만 다양한 그림이 나올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그림을 토트넘은 너무 안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이 경기를 만약에 루턴이 봤다, 그 다음 팀이 봤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토트넘을 막기가 너무 쉽다는 거야 이제. 똑같이 나오면 되죠.
토트넘 전술도 여러분 절대 이게 무적은 아니에요. 세상에 무적 전술은 없어요. 없죠. 옛날에 이제 바르샤가 무적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좋은 전술 베이스에 메시라는 걸출한 골게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지금 이제 토트넘이 좋은 전술 갖고 있지만 결국 경기는 선수들이 뛰는 거고 여기 선수들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것도 아쉽죠. 이거는 나는 그렇다고 토트넘에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없냐라고 하면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거는 감독이 조금 고집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나는.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토트넘이 이번 루턴타운 경기 저는 대승 아니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막 1대0 승부 이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카운터택으로 대승을 하면 대승을 하거나 아니면 루턴이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토트넘은 또다시 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근데 이 감독은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근데 지금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칭점을 쌓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반더벤이나 걸출한 수비수가 커버를 다 해줬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반더벤이 없는 이 상황에서 좀 힘든 경기를 치러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드라구신은 우리가 진행경기 끝나고 막 드라구신 아쉽다 드라구신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드라구신이 패스 타이밍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늦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경기 중계할 때는 드라구신이 그냥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냐라고 얘기했잖아. 네. 내가 경기가 그래서 원래 이게 즉흥적으로 라이브 하면서 막 그렇게 입중계하는 거랑 경기를 틀어놓고 다시 심층 있게 보는 거랑은 진짜 다르거든. 다시 봐보니까 드라구신이 안 준 게 아니라 이오비가 드라구신이 그 패스가 오른발잡이가 늘 수 없는 각을 자꾸 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드라구신 탓이 아니야. 드라구신은 왼발잡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우도기가 그 이오비보다 바깥쪽에 서 있어도 오른발잡이는 결국 패스가 어떻게 돼? 요렇게 가잖아. 맞잖아. 네. 그러니까 우도기가 약간 요쪽에 있어도 뭐해? 요 패스 넣으면 결국 우도기가 땡기면 잘린단 말이야. 근데 왼발잡이는 이걸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건 감아서. 드라구신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풀럼이 이렇게 수비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 생겨야 되는데 그 대응이 없었다라는 거야. 줄 수가 없었던 거야 드라구신.